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입니다. 이 신뢰도 타당도에 관한 내용은 그 측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측정, 측정 도구에 관한 얘기가 됩니다. 우리 앞서 이론, 가설, 그리고 사실 확인, 즉 사실 확인이라는 것이 이제 자료 수집, 뭐 그 내용이 될 텐데, 그 조사 연구 같은 경우에 설문지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요 다음 페이지부터 얘기하게 되는 뭐 실험 연구 같은 경우에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측정한다든지 할 때 그 측정 도구가 신뢰로우냐 타당하냐, 우리 교재는 뭐 타당도부터 먼저 소개됐네요. 제목은 신뢰도 타당인데 뭐 관계없습니다. 신뢰로냐 타당하냐 그걸 묻는 건데, 먼저 타당도라는 것은 그 측정 도구의 정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심리학 개론 시험을 보는데 그 문제에 삼각함수에 관한 문제를 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황당하겠죠. 그러면 이제 막 욕이 나오고 그냥 뭐 비난이 빗발칠 겁니다. 그죠? 그 결국 뭡니까? 심리학 개론으로서의 시험 하나의 한 학기 동안 또는 뭐 중간고사까지 그 내용을 여러분이 어느 만큼 잘 학습이 되었는지를 측정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중간시험을 보는데, 거기에 뭐 삼각함수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전혀 심리학 개론 시험으로서, 즉 측정 도구로서 타당성이 없는 거죠. 정확성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타당도라 합니다. 제가 키를 재려고 하는데 저울을 가져와서 잰다든지, 몸무게를 재려고 하는데 줄자를 가져와서 뭐 허리 둘레를 잰다든지, 이게 타당성이 없는 거죠. 그걸 타당도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신뢰도는 그 측정 도구가 얼마나 일정한 값을 보여주느냐, 달리하면서 일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당도는 정확성, 뭐 신뢰도는 일관성.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몸무게를 재는데 저울을 가져왔다. 타당도는 있죠. 근데 그것이 잴 때마다 그 나오는 수치가 들쑥날쑥한다, 종잡을 수가 없다면 그것은 신뢰도가 없겠죠. 그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뢰도 타당도의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잠시만요.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관역에다가 뭐 총을 쏜다든지 활을 쏜다든지 하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재 보시면 중앙에 파란색인가요? 예, 푸른 계통의 색으로 표시됐는데, 그거는 관역의 중앙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색깔이에요. 거기에 뭐 제가 좀 전에 비유적으로 얘기했듯이 화살이나 총알이 꽂혔다라는 의미로 그 파란색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이 그림을 수정을 했어요. 이 중간에 이 파란색은 그거 무시하세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타당도가 높고, 이 경우에는 타당도가 낮고. 왜? 관역에서 벗어났죠. 관역에서 벗어났죠. 여기는 관역에서 중앙에 모였고, 이거는 정확하게 가운데로 몰렸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관역을 맞춘다 할 때는 이 정중앙을 맞추는 게 목적이겠지만, 어쨌든 이 그림을 봐서 이 경우에는 한쪽으로 정중앙에서 치우쳤고, 이것도 치우쳤고, 이것은 정확하게 중앙에 나란히 배열되었고, 이건 정확하게 가장자리에 나란히 배열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타당도 높고 이 경우는 타당도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비유적인 그림 되겠어. 그리고 이쪽으로 신뢰도 쓰라는데, 이쪽으로는 신뢰도가 높고 이쪽으로는 신뢰도가 낮아요. 즉 빗겨나긴 했지만, 그죠? 한쪽으로 치우치긴 했지만 거기에 다들 모여 있죠. 이 경우도 중앙을 중심으로 모여 있죠. 그런데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측정 도구의
그런 정확성 그리고 일관성과 관련해서 여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측정 도구가 정확성, 타당도와 일관성, 신뢰도가 있어야지만이 거기서 우리가 얻게 된 자료, 즉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가설을 검증하고 이론을 수립하고 또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 반증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이랑 수업을 하는데 이 소개하는 내용이 교재하고도 다를 뿐만 아니라 제 얘기가 다른 심리학 교수님들 얘기하는 내용과도 많이 어긋난다 하면은 타당도가 없겠죠. 한편 또 제가 뭐 다른 심리학 교수님뿐만 아니라 제 교재 그리고 다른 여타 교재들의 내용을 전달한다고 하지만 그죠? 하지만 그 얘기가 뭐 들쑥날쑥한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 제가 수업 시간이라든지 뭐 강의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 자료의 뭐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잡을 수 없이 들쑥날쑥한다, 일관성이 없다, 휴강도 뭐 예고도 없이 했다가 또 갑자기 연락해서 뭐 수업한다고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믿을 수가 없죠. 일관성이 없죠. 그 신뢰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측정 도구에 관한 얘기긴 하지만 결국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정확한 사람이냐 그리고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결국 신뢰도 타당되죠.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결국 뭡니까? 나름 여러분이 측정 도구 뭐 기계 장치나 설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관찰하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경험함으로써 아, 이 사람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만나야 되겠다. 아, 이 이성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사귀어야 되겠다. 아, 이 사람과 미래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 직장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수업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다 적용되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상관 연구에 관한 얘기입니다. 앞서 우리 여기 보시면 조사 연구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관찰 연구 있었고 사례 연구 있었죠. 그래서 관찰 연구, 사례 연구, 이제 조사 연구 그리고 이게 지금 신뢰도 타당도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뭐 교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그 순서를 맞췄는데 저 같으면 신뢰도 타당도를 뭐 오늘 슬라이드 제일 마지막에 뭐 배치했을 텐데 이렇게 배치됐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넣어서 설명드렸고 이후에 보게 되는 이런 상관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측정할 때도 그리고 실험 연구를 할 때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신뢰도 타당도는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자, 상관 연구는 변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할 때 이 관계는 무슨 관계겠어? 결국 상관 연구니까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변인들 간의 관계, 즉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하는 연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측정 대상이 되어지는 그 측정 측정 대상이 되어진 그 실제적인 자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변인이라는 이 용어가 익숙치 않거나 개념이 없을까 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정확성은 떨어지면 테크니컬하게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냥 요인 뭐 이렇게도 바꿔서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심리학 개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전문적인 테크니컬한 그런 내용을 배운 데 있어서는 변인이라는 개념이 더 정확하겠죠. 변인 그래서 측정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요인, 실제적인 측정값, 뭐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변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관 연구와 관련해서 제가 예를 든다면은 발의 크기와 키를 각각 재어보면 사람들만 재어보면은 분명히 발 크기하고 키는 상관이 있을 거예요, 그죠? 키가 클수록 발도 클 확률이 높죠. 반드시 키가 크다고 발이 크다라는 법은 없지만 법은 없지만 그죠? 발이 크면 키도 키가 크면 발도 클 그런 가능성이 높죠. 확률이 높죠. 그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의 크기라는 변인, 키라는 변인 그것을 다 우리가 조사 사례를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둘 간의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면은 어느 만큼 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발이 크면 키가 크다. 즉 발을 크게 하면은 키가 덩달아서 커집니까? 그건 아니죠. 키를 크게 하면은 요즘 뭐 키 크는 약 광고도 많이 하던데 키를 크게 하면은 발도 덩달아서 커집니까? 그건 아니죠. 어느 하나가 원인이고 어느 하나가 결과로서 그렇게 둘 간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는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둘 간에는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관 연구는 그렇게 변인들 간에 이 경우에 이제 제가 예를 든 것이 이제 발 크기와 키일 텐데 발 크기 그리고 키 이게 변인에 해당하는 거 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저희 교재 보시면 뭐 여러분은 뭐 내용을 읽은 건 아닌데 교재에 나오는 예가 뭐가 있냐면은 선풍기 판매량하고 강력 범죄율 간의 그런 상관관계를 연구한 경우가 있어. 선풍기가 많이 팔렸는데 강력 범죄도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 이 경우에 선풍기 판매량이 한 변인이고 강력 범죄율이 또 한 변인이죠. 이 둘 간에 상관이 있더라는 거. 야,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면 그것이 선풍기를 많이 팔리게 하나? 그러면은 뭐 선풍기 광고를 하지 말고 강력 범죄를 많이 일으켜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얼토당탄한 얘기죠. 즉 강력 범죄가 원인이고 그 결과로 선풍기가 많이 팔렸다든지 선풍기를 많이 파니까 그 결과로 강력 범죄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둘 사이에 하나는 원인이고 결과 이런 관계가 아니라 두 개가 어쨌든 그 변인을 측정해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선풍기가 많이 팔리고 강력 범죄도 많이 나더라는 그런 상관이 있더라는 거. 이런 연구도 있고 그리고 지하철역이 생기고 범죄율이 높아지고 하는 것 간에도 상관관계가 있고 그리고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과 그 전 지구 전 세계 인구의 비만율이 증가하는 것과 상관이 있더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상관 연구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선풍기와 강력 범죄 사이에 둘 사이 하나는 원인이고 결과가 아니라 이 두 개가 결과일 수 있는 즉 이 둘의 원인이 있더라는 거. 이 둘의 원인. 그래서 이 둘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것이 그런 그 온도와 관련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무더워지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무더위라는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선풍기도 무더위 때문에 선풍기도 많이 사지만 무더위로 인해서 그러한 그런 강력 범죄가 유발되어지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더라라는 그런 연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숨어 있는 상관 연구만으로는 선풍기 판매량하고 강력 범죄 사이에 그런 상관치가 얼마인지만 알 수 있지만 이걸 숨어 있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것이 결국 무더위와 관련되더라. 즉 무더위가 원인이 되고 선풍기 판매량은 무더위로 인한 결과 그리고 강력 범죄도 무더위로 인한 결과 이런 식이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 째 지하철역과 범죄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숨어 있는 원인이 뭔가 보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즉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죠? 지하철역이 생긴 인구가 많아지니까 지하철역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지하철역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또 많이 이용할 테고 그런데 사람들이 많게 되면은 뭐 원하지 않던 그죠? 그렇고 않던 그런 범죄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것도 숨어 있는 원인은 결국 이동 인구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떤 인구 많아진 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로 지하철역도 필요해서 만들게 되고 또 그 결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범죄율도 높아지고 하더라 이런 식이 이제 그 숨어 있는 결과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 평균 온도와 전 세계 인구 비만 이것도 그런 그 자동차 사용의 증가로 그 배기가스로 인해서 지구의 온난화라는 결과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뭐 이렇게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 부족으로 그 비만이 많아지는 비만율이 높아지는 이것도 숨어 있는 원인은 자동차의 증가고 그 결과로 지구의 평균 온도 증가 그리고 전 세계 인구 비만율이 증가라는 두 결과 사이에 상관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 연구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상관 연구만으로는 지금 관심 있어 하는 변인들 간에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할 때 이 관계는 상관관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선풍기, 강력범죄, 숨어있는 원인은 뭐 무더위다, 지하철과 범죄율 그 상관관계 속에 숨어있는 원인은 뭐 인구 증가다, 뭐 지구 평균 온도와 전 세계 인구의 비만율과 관련된 그 상관관계 숨어있는 원인은 자동차 증가다 했는데 그 숨어있는 원인은 그 이후에 그죠? 원인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 상관관계만으로는 여기에서 숨어있는 원인 뭐 무더위라든지 인구 증가라든지 자동차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관 연구를 통해서는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관 연구의 특징이에요. 자, 그다음째 금방 제가 얘기한 그런 숨어있는 인과관계를 알고 싶으면 즉 변인들 간의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그 관계를 알고 싶으면 실험 연구를 하면 돼요. 즉 달리 얘기하면 실험 연구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알 수 있어. 자, 실험 연구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달리 얘기하면 인과관계를 확인하려면 실험 연구를 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실험 연구의 기본 논리라고 해서 여기 소개하는 것이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렇게 되는데 독립변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인에 해당하는 변인을 얘기를 하는 거. 여기 보면 다른 변이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가정한 변인.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독립변인이 정말 원인이 해당한다라고 여기지면 우리가 이제 독립변인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것이 원인일 것이다. 아까 무더위가 원인이고 그죠? 그 결과가 선풍기 판매량과 또 다른 결과가 강력 범죄율일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실험 연구를 이제 해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무더위는 이제 독립변으로 가정된 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종속변이는 바로 이런 독립변이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지는 변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선풍기 판매량이나 강력 범죄율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상관관계 예를 들면서 선풍기 판매량, 강력 범죄율 이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실험 연구에도 연이어서 그 예를 들었지만 사실 무더위로 인한 선풍기 판매량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가능하지만 무더위로 인한 강력 범죄 이런 거는 실험해보기가 그렇죠. 내 연구를 위해서 실험을 위해서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적게 일어나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소위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실험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힘든 그러한 어떤 실험 연구, 즉 인과관계를 알고 싶은 그런 연구들 경우에 뭐 이제 동물들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동물들이 우리한테 허락도 안 해줬는데 우리 마음대로 동물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람에겐 적용하기 곤란한 그런 인과관계를 알고 싶은 연구들은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실험 연구는 인과관계를 알고 싶고 원인에 해당하는 변인을 독립변인, 결과에 해당하는 변인을 종속변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두통약을 두통 치료제, 두통약을 하나 개발했어. 그런데 이 두통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먹여보려니까 뭐 적당한 사람 못 찾겠고 바로 우리 수업에 그죠? 수업 듣는 사람이 그죠? 60명 이상 되니까 이 정도면 숫자가 많아 해서 제가 저희 이 수업 듣는 반에다가 이 두통약을 먹여보고 두통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반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예를 들어서 60명이라 하면은 30명 나눠 가지고 30명한테는 두통약을 먹이고 30명한테는 먹이지 않고 두 집단이 두통이 있을 때 이 두통약의 효과가 어떤지 살펴본다. 이렇게 한다면은 바로 두통약을 먹은 집단을 실험 집단, 그리고 두통약을 먹지 않은 집단, 통제 집단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뭐 두통은 내 마음대로 뭐 그죠 두통을 일으켰다 말았다 할기에 곤란하니까 또 다른 예를 든다면은 제가 아주 에너자이즈 그죠 에너지가 넘치는 흔히 주변에서 우리 그런 그 드링크제들 그죠 음료들 그렇게 요즘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그보다 더 효과가 좋다고 여기지는 그런 에너지 드링크제를 하나
음료를 하나 제가 개발했어요. 이게 정말 효과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음료가 정말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지, 즉 이 음료가 제가 궁금해하는 변인으로서의 원인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는 바로 이걸 마셨을 때, 그죠? 여러분이 100m 달리기를 한다면은, 그죠? 더 잘 뛴다라고 저는 그 100m 달리기 하는 그 속도를 종속변이 결과로 생각해서 이 드링크 에너자이저는 건전지 이름인가요? 어쨌든 이 에너지 활력을 그 보충하는 이러한 드링크제를 독립변인으로, 그리고 100m 달리기 속도를 제가 종속변인으로 그렇게 두고 제가 그 둘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밝혀서 이 드링크제가 정말 이 음료가 드링크제 음료지 뭐 자꾸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음료가 정말 이제 에너지를 보충해 준다, 기운을 북돋운다, 이렇게 저는 그 가설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있다면은 그걸 근거로 저는 이제 광고도 하고 판매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대상을 찾다가 바로 저희 반 60명을 대상으로 30명은 제가 만든 그 음료를 마시고 30명은 마시지 않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00m 달리기를 다 기록해보고 이 마신 집단의 100m 달리기 한 평균 그 시간, 그리고 이걸 마시지 않은 집단의 그 100m 달리기 한 평균 시간 구할 수 있겠죠. 30명, 30명, 그죠? 30개의 기록, 30개의 기록 평균 낸다면은. 그래서 그 둘 사이를 비교해서 이 둘 사이에 정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 연구예요. 제가 든 예가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좀 그렇긴 하지만 안 다가올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절차는 지금 여기에서 소개하는 그 절차에 그래 해당하는 그러한 실험 연구 방법, 인과관계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런 음료를 마신 집단 30명은 실험 집단, 마시지 않은 집단 통제 집단, 이렇게 구별하는 거. 그래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소개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 30명 나눌 때 음료를 마시는 30명은 남학생은 30명, 음료를 마시지 않은 30명은 여학생 30명 해서 100m 달리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왜? 그런 음료를 마시지 않더라도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100m 달리는 속도가 좀 빠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음료 때문에 빠른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집단은 남학생만 있고 실험 집단은 남학생만 있고 통계 집단은 여학생만 있기 때문에 실험 집단이 음료를 주든 안 주든, 즉 실험 집단이 음료를 마시든 안 마시든 그냥 100m 달리기 하더라도 실험 집단은 남학생들만 이루어져서 그 달리기 속도, 즉 평균값이 훨씬 통제 집단보다 더 낮을 것이다, 빠를 것이다.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렇게 집단을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음료를 먹은 다음에 그 값을 본다면은, 평균 속도를 본다면은 실험 집단이 더 빨리 뛴 것이 그 음료 때문에 기운이 더 나서 빨리 뛴 건지, 아니면 그 음료와 관계없이 이 실험 집단이 남학생들만 이루어져서 그런지 구분이 안 가죠. 즉 그 결과값 100m 달리기 속도 값에는 음료와 남학생 성별 차이라는 것이 그 안에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음료 효과가 좋아서 더 빨리 뛰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 집단, 통계 집단을 나눌 때 이것이 한쪽은 뭐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눠진다든지, 한쪽은 뭐 기존에 뭐 체육 선수나 육상 선수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쪽엔 그렇지 않다든지, 뭐 이런 바로 음료 효과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음료 효과와 뒤섞여 가지고 실험 집단의 효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다른 변인들, 다른 요인들이 섞이지 않도록 두 집단에 골고루 그렇게 학생들이, 이 경우에 이제 참가자를 하는데 참가자들이 이렇게 할당되도록 하는 것은 무슨 할당이랍니다. 그래서 참가자를 실험 집단, 통제 집단에 동일한 확률로 그렇게 할당되도록 하는 것이 무슨 할당이에요. 그 무슨 할당을 하지 않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험 집단, 통제 집단 그렇게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그렇게 배정되어서 제가 어떤 독립 변인을 처치한 다음에 종속 변인이 어떤지 본다면은 그 종속 변인상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가 정말 독립 변인 때문인지 아니면 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눌 때 그것이 어떤 다른 요인이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관여되어서 뒤섞여서 그런지 분간이 안 가니까 이 무선 할당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선 할당을 일부러 하지 않고 알든 아니면 모르든 아니면 알면서 의도적으로 실험 집단에다가 그런 식으로 할당함으로써 독립변의 효과가 종속변인에 영향을 크게 주는 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실험 연구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뭐 연구 윤리상 어긋난 것이고 그것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상품을 판다든지 약을 판다든지 이런 소위 이런 실험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그렇게 종종 일어납니다. 그거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오늘 강력 범죄도 얘기했지만 어떤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무슨 할당 참가자들이 실험 집단이든 통제 집단이든 동일한 확률로 할당되도록 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동일한 확률로 할당된다고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쉽게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60명이 있다면 두 사람씩 짝지어서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인 사람 뒷면인 사람 이렇게 나눈다든지 아니면 무작위로 그렇게 랜덤 넘버 무작위로 그렇게 숫자를 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을 할당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로또 하듯이 로또 그렇게 합니까? 하듯이 큰 상자 안에다가 번호를 1번부터 100번까지 넣고 눈 감고 손을 집어넣고 뽑은 다음에 홀수인 사람은 실험 집단, 짝수인 사람은 통제 집단, 아니면 거꾸로 그죠? 짝수인 사람은 실험 집단, 홀수인 사람 통제 집단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은 무슨 할당에 해당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도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지만 이게 결국은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그죠? 그리고 신뢰로운 결론을 내리는 그런 사고 방식 그걸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 인과관계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은 이러한 논리적인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글상자 1-4를 좀 보겠습니다. 글상자 1-4가 몇 쪽이 있냐면 33쪽에 혹시 있어요. 네. 그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네. 그 방금 요 실험 연구 그 예시를 들어주셨을 때 네. 달리기랑 음료에 관해서 네. 인과관계를 밝히고 싶어서 이제 기록 단축을 그 측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굳이 저거를 30, 30을 나눌 게 아니라 네. 60명의 인원이 전부 다 뛰고 전부 다 음료를 마신 다음에 한 번 더 뛰고 나서 그 기록 단축 여부를 측정하게 되면 네. 그걸 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영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어, 근데 무슨 과죠? 근데 제가 그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렇게 됐을 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혹시 같은 집단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네. 무슨 과죠? 물어봐도 되나요?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얘기 안 해도 됩니다만. 저 한국어학과입니다. 한국어학과요? 예, 몇 학년이에요? 4학년입니다. 학년이 있으니까 또 그럴 수 있나.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 여기 개론이고 또 실험 연구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소개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책에도 없고 제가 이제 그거는 뺐는데 금방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를 피험자, 참가자, 피험자 같은 말이거든요. 요즘은 참가자를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또 피험자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어쨌든 참가자, 피험자 같은 말인데 참가자로 하죠. 예, 요즘 쓰는 말로. 지금 학생이 얘기한 그런 경우를 참가자 내 실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한 이 경우를 참가자 간 실험이라 얘기합니다. 즉 참가자 간 실험에는 무슨 할당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아니지만 참가자 내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무슨 할당 필요 없어요. 여러분 60명 다 먼저 100m 뛰고 그다음째 제가 드리는 음료수 마시고 뛰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는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없는 거죠. 즉 음료수 마시기 전후가 실험 처치 전이 굳이 비교한다면 실험 집단에 해당하는 그러한 값을 줄 테고 음료수 마신 후 처치 후의 그 값이 100m 달리기 기록이 통제 집단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금방 학생이 질문한 그런 참가자 내 실험에 있어서는 무슨 할당 필요 없고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두 집단 나올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반으로 얘기하자면은 60명 다 먼저 달리기 하고 기록 재고 음료수 마시고 달리기하고 기록 재서 이 두 기록 간의 값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음료 독립변인 100m 기록 종속변인 해서 음료가 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알 수 있는 시험이 됩니다. 아주 뭐 예. 질문하는 것도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표현하는 것도 아주 깔끔하게 저보다 더 깔끔하게 딱딱 논리적으로 잘 질문하셨고 그걸 생각해서 질문하고 지적한 것도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런 과학적인 사고 또는 과학적인 연구 방법, 구체적으로 실험 연구와 관련된 그런 전공의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한 학생한테 제가 질문한 게 더 하죠. 네. 지금 그 참가자 내 실험을 하게 되면 지금 학생이 질문한 것이 이제 참가자 내 실험이고 제가 지금 설명한 참가자 간 실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가자 내 실험을 할 때 아까 무슨 할당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 독립변인이 그런 무슨 할당이 되지 않음으로써 관여할 수 있는 어떤 변인과 뒤섞여 가지고 종속변인상의 왜곡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했죠. 그러면 참가자 내 실험을 하게 될 때 또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즉 독립변인과 같이 뒤섞여서 종속변인을 왜곡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질문은 전달됐습니까? 네네.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저 yes, 음, no부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있을 것 같다고 할 때 분명히 지금 뭐가 떠오르는 게 있고 추측하는 게 있을 텐데 어떤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집단, 그러니까 모집한 집단 자체가 그 만약에 방금, 그러니까 이전에 그 예시로 들었던 걸로 하면 60명의 학생을 모집했을 때 모집한 집단 자체가 전부 다 뭐 남자로 졌다거나 음, 아니면 특정한 음, 인물들로 음, 음, 이렇게 이루어졌을 거를 이제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음, 음, 실험 자체에 좀 영향이 미칠 것 같기도 하고. 음. 네, 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학생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뭐 다른 학생들도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이 뭐 개인적으로 그냥 하고 넘길 것 같으면 쉬는 시간에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질문한 내용이 제가 이 연구 방법을 하는 것이 뭐 심리학 내에서 연구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우리가 과학적 사고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한다. 달리하면 사고력이라는 것이 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두 차례 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과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하는 이 내용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같이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도 관심 있게 좀 듣길 바랍니다. 자, 지금 얘기한 그것을 제가 극단적인 형태로 육상 선수들을 대상으로 뭐 60명이 되었던 10명이 되었던 이 지금 참가자 내 실험을 할 때는 그렇게 참가자가 그렇게 또 많이 필요가 하지 않아요. 참가자 간 실험을 할 때는 이 참가자가 많을수록 좋아요. 여기 1000명, 1000명, 여기 10만 명, 10만 명일수록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음료수 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될 텐데 어쨌든 가능하다면 많으면 좋지만 참가자 내 실험을 할 때는 많이 필요 없어요.
10명도 괜찮고 5명도 괜찮아. 왜? 같은 사람이 음료수를 마시기 전후의 기록을 비교하는 거니까 그 참가자는 숫자는 그렇게 결정적이잖아요. 자, 어쨌든 자 60명을 육상 선수를 모집해 가지고 육상 선수한테 먹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려는 것은 이 음료수가 육상 선수들한테만 특별히 영향을 주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음료수가 뭔가 에너지 활력을 더해 주느냐, 뭐 에너지 활력이라는 게 아주 뭐 두리뭉실한 내용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양분이냐, 뭐 어떤 성분이냐 이렇게 얘기해야겠지만 뭐 두리뭉실하지만 제가 예를 이제 뭐 조잡한 예를 들자면은 그 음료수가 정말 활력을 더해 주느냐, 에너지를 보충해 주느냐, 그것이 관심 있는 것이지 이 음료수가 육상 선수들한테는 효과가 있느냐 아니냐, 다른 사람한테 어떠냐, 그걸 보려는 게 아니라면은 육상 선수를 뽑아서 음료수를 마시기 전후에 육상 기록을 비교한다라도 전혀 저희 실험 연구를 통해서 음료수의 효과와 그 결과 독립변이가 종속변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맞다 틀렸다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가자 내 실험을 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육상 선수든 아니면 여러분 같은 일반인이든 간에 어, 일반인이든 간에 육상 선수라면은 100m 한번 뛰고 음료수 먹고 뛰면은 오히려 한번 뛰어봤던 것 때문에 음료수 효과라기보다는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몸도 워밍업이 되어지고 뭔가 그 트랙에 대해서 느낌도 감을 잡을 수 있고 해서 두 번째는 기록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음료수 효과인지 어떤지도 모를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처럼, 여러분 중에 육상 선수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나 여러분처럼 일반인들, 뭐 육상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 대상으로 100m 뛰고 난 다음에 우리 학생들, 우리 흔히 그죠, 사석에서 하는 말대로 그죠, 졸라 뛰고 난 다음에 음료수를 먹고 뛰었더니만 앞에 100m 뛴 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두 번째 100m 기록이 저주할 수 있어. 그럼 이게 음료수 효과 때문에 저주해졌는지, 음료수가 에너지를 보충해 주려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음료수가 나도 모르지만 이게 뭔가 그죠, 오히려 에너지를 활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한번 뛰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지쳐서 그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가자 내 실험을 할 때는 동일한 사람이 처치 전후에 그런 경험을 동일한 반복을 거듭하니까 이 경우에 100m를 뛰기를 두 번씩 이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습 효과를 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더 잘 뛸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지쳐서 못 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뒤섞여 가지고 종속변을 왜곡시킨다면은 나는 이 음료수가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종잡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런 것이 또 문제가 있어요. 참가자 안의 실험은. 숙련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채팅방에 올려주셨는데, 채팅방에 올리면 제가 리스판스가 좀 넣습니다. 숙련도가 문제가 있다. 예, 숙련도를 지금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숙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제가 그 음료수가 숙련도가 높은 사람한테만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관심을 둔다면 달리 이 실험 절차를 꾸며야 되겠지만, 나는 숙련도 관계없어. 육산 선수가 되었던 그죠, 일반인이 되었던 이 음료수 먹고 뭔가 에너지가 높아지는데 활력이 높아지는지만 보고 싶어 한다면은 숙련도가 아무리 높든 숙련도가 낮던 음료수 먹고 그 음료수 먹기 전후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이 숙련도가 문제라고 할 때 그것이 혹시 제가 얘기한 연습 효과,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더 잘 뛴다라는 그런 의미로 숙련도가 문제라고 하면은 제대로 지적한 겁니다.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연습 효과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숙련도가 문제일 것이다. 예, 동일한 얘기를 하려 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서 숙련도가 올라가면, 즉 연습을 하게 되면은 그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뭐 가능한 한 좀 이렇게 음성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채팅창 보는 게 제가 순발력도 떨어지고 반응도 그렇고 하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또 이 채팅창 내용을 어, 못 보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채팅창을 지금은 볼 수 있나요? 뭐 열어서 제가 같이 읽어보면 또 되겠군요. 예, 어쨌든 여러분 뭐 음성을 한 게 굳이 불편하다면 채팅창 사용해도 되는데, 예. 자, 그래서 글상자 1-4 혹시 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이제 제가 글상자 1-4 페이지 33쪽 보겠습니다. 어휴, 시간이 뭐 이만큼 돼버렸네. 예. 그러면 글상자 이 내용도 제법 되니까 뭐 음,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43분이니까 뭐 10분만 쉬었다가 53분에 만나도록 하죠.